반갑습니다. 하루 마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신 여러분께 읽어드릴 책은요, 김민진 작가님의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완전 공감됐던 이야기가 꽤나 많아서 와, 이거 진짜 내 얘기 같은데 하면서 본 것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모로 위로가 되는 글도 있고 사랑에 관한 글, 그리고 모두가 공감될 만한 글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책을 통해 잠시나마 무거웠던 짐들 내려놓고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자 김민진. 너의 모든 선택을 응원해. 모순 덩어리.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모순 덩어리다.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혼자 남겨질까 걱정한다.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웃어 보이지만 뒤돌아선 숨죽여 울기도 한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놓고 누군가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 때로는 네가 정말 싫어 라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기도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기에 누군가에게는 예민한 사람으로 비치기도 하고, 때로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네 마음 알아, 요즘 많이 힘들지? 같은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당신 마음이 그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마음. 강박. 상처를 한번 받아본 사람에게는 상처에 대한 강박이 생긴다. 두 번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강박. 껍데기만 남은 채 텅 비어버린 마음은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소중한 무언가가 생기는 것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다. 마음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 나의 사소한 습관까지 예뻐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너 카톡할 때 쓰는 귀여운 이모티콘, 그거 너랑 좀 닮은 것 같아. 너 말할 때마다 있잖아라고 많이 하는 거 알아? 그거 좀 내 스타일이야. 너 사진 찍는다고 하면 갑자기 표정 굳어버리잖아. 그때 좀 귀여운 것 같아.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별로일 수도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까지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며도 나에게서 등을 돌려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꾸미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도 내 곁에 머무르곤 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온 마음을 다 내어주었는데도 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안아줄게요.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사랑 따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고개 숙이는 당신에게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상처받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마음이 여린 사람에게. 마음이 여린 사람은 미련이 많다. 더운 계절이 오려고 할 땐 스치는 봄을 붙잡으려 하고, 추운 계절이 와버렸을 땐 이미 떠나버린 가을을 그리워하곤 한다. 받은 상처가 더 많은데 준 상처에 더 많이 미안해하고, 홀로 남은 자신보다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의 마음을 더 많이 걱정한다. 미련 없이 다음 계절을 살고, 미련 없이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혼자 감당해야 할 아픔이 너무 많고 그 상처들이 때로는 너무 버겁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는다.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는 애써 더 밝은 척, 씩씩한 척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다정한 당신이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인생이 마치 마션의 첫 문장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공모전에서 탈락했고 떡볶이를 먹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고 떡볶이는 맛이 없었고 잘 지내던 남자친구와 싸웠다. 나는 불행했고 또 불행했다.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았다. 그날 침대에 누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공모전에는 떨어졌지만 내 글을 눈여겨봐 주신 PD님에 의해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핸드폰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지만 보험을 들어놓은 덕에 무사히 핸드폰을 수리할 수 있었고 핸드폰 AS 센터 옆에서 떡볶이 맛집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화해하고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 이번 생이 망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침대에 누워서 다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닌 일도 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때도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아왔거나 지금 현재 불행한 길을 걷는 중이거나 앞으로의 미래 또한 너무 불행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당신은 지금 잠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길을 지나면 아름다운 꽃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최선을 다한 당신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았고 당신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다. 적당히 살아요. 어린 시절 보았던 동화책을 어른이 되어 다시 읽었다. 읽은 내내 분노에 휩싸였다. 왜 백설공주는 독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 거지? 왜 신데렐라는 새 엄마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계속 참기만 하는 거지?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는 결말이 어릴 때는 꽉 찬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를 내어야 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 누구도 그들에게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걸까?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백설공주나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참고 희생하고 혼자 조용히 상처받고 있을까?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참아주지 말고 적당히 화도 좀 내고, 양보하지 말고 적당히 욕심도 좀 부리고, 희생하지 말고 적당히 내 것도 좀 챙기고, 적당히 살아요.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말고.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힘들게 말해봤자 어차피 상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왠지 좋은 느낌.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 취향, 유머 코드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왠지 좋은 느낌인 것 같다. 성격이 정반대여도 함께하면 그냥 왠지 재미있는 사람. 취향이 달라도 그냥 왠지 정이 가는 사람. 유머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대화하면 그냥 왠지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성격도 취향도 유머 코드도 모든 것들이 나와 전혀 다른데도
그냥 왠지 좋은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우리는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고 때로는 평생을 함께하기도 한다. 운명.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순간이 있다. 내가 이 시간 이 장소에 있다는 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순간이 있다. 왠지 이 사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다. 운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게 너였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다는 글을 책에 쓴 적이 있다. 어느 날 그 책을 읽은 지인이 내게 반박을 했다. 말만 예쁘게 하면 뭘 해? 그럼 말은 예쁘게 하고 속은 시커먼 사람들도 괜찮다는 거야? 말 잘하는 사람들 믿지 마. 그거 다 사기꾼이야. 솔직히 좀 놀랐다. 생각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만큼 말투도 공격적이어서.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역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좋다는 것을.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남을 속이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한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지금의 좋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상대의 마음을 늘 배려하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상대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격적이거나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법을 아는 사람. 네 말은 틀렸어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사람.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늘 배려하고 있다는 거다. 말을 예쁘게 하는 당신이 좋다. 내일은 다를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든 날, 우울한 일이 너무 많아서 뭐가 우울한지 설명하기도 힘든 날, 할 일은 많고 가슴은 답답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루 종일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전화를 걸어 앞뒤 전후 사정을 모두 생략한 채 아무 설명도 없이 우울하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시선. 사람의 시선에는 온기가 있다. 사람은 시선 속에 감정을 숨기고 살아서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그 온도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기도 한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시선은 성큼성큼 다가와 내 마음에도 온기를 남긴다. 그 따스한 온기가 얼마나 나를 설레게 했는지, 성큼성큼 다가오던 시선의 보폭이 내 마음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당신의 시선에는 당신을 닮은 온기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가 평생을 당신의 온기 속에 살고 싶다. 당신만은. 우울하고 슬플 때만 나를 안아주지 말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나를 안아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울하고 슬픈 것들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느라 고생했다고 대견한 나를 꼭 안아주세요. 당신이 지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건 수천 번의 좌절과 우울을 극복한 과거의 당신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당신만은 당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기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어른이란 뭘까? 스디슨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일까?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일까? 사랑하지만 떠나야 한다면 그건 어른일까? 이별을 하고도 여전히 사랑한다면 어른일까? 실수로 잘못 시킨 커피를 대신 마셔주던 당신은 그때 어른이었을까?
가슴에 박힌 풍경. 보고 싶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보고 싶은 사람아.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도 춥지 않은 계절이 왔다. 퍽퍽한 모래 위에 내 이름을 그리며 아이처럼 웃던 당신의 얼굴이 아직도 이렇게 선명한데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당신은 어째서 거기에 머물러야만 하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라. 우리의 사랑이 몇 계절을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 것이라는 걸. 불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왔다 이내 다시 멀어져 버리고 마는 파도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 쓸려온 마음들은 이내 다시 나를 떠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사람아. 떠밀리는 파도에 지워져 버리고 마는 그 이름이 안타까워. 모래처럼 퍽퍽해진 내 가슴에 당신 이름을 한자 한자 새겨본다. 선선한 바람보다 따스한 햇살이 더 좋고 크게 휘몰아치는 파도보다는 잔잔하고 고요한 물결이 더 좋다고 했던 당신. 당신이 사랑했던 풍경들은 한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힌 채 당신이 떠난 뒤에도 어김없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적당히 따스한 어느 계절에 다시 당신을 만나 잔잔하고 고요하게 사랑하고 싶다. 이별.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을 때 공유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매일 밤 핸드폰 너머로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던 상대의 목소리를 더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특별한 건 없는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주던 상대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의 전부와도 같던 당신의 부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별을 하고도 나는 여전히 이별을 하는 중이다. 힘든 길.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이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지나치지 못하고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가고 싶어 돌아보게 되는 길이 있다. 엄마도 친구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뜯어 말리는데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기어이 가야겠다는 결심을 할 때가 있다. 너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내 마음이 그랬다. 사실은 안 괜찮아.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말을 길게 풀어서 하면 상처받고 싶지 않지만 굳이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겠다면 상처를 좀 받더라도 나는 계속 너의 옆에 머무르고 싶다는 뜻이 아닐까. 상처받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상처받을 걸 알지만 계속 사랑하고 싶다는 의미는 아닐까. 짝사랑이 힘든 이유. 최근 이직을 한 친구가 짝사랑을 시작했다. 상대는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이었다. 친구는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부터는 그 사람을 볼 생각에 하루하루가 생일처럼 기다려지고 매일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친구가 계속 그렇게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내 바람과 달리 그 뒤로 친구는 많이 울었다.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일인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을 멈출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힘들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응원해주지 못해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도 그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어서 힘들다. 짝사랑이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헛된 다짐. 헤어진 커플이 다시 만나 잘 될 확률은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건 없고 같은 문제, 같은 이유로 다시 또 헤어지게 된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와 헤어지더라도 재회만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 헤어짐이 원치 않는 이별이어서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같은 사람을 2번 만나는 일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그건 헛된 다짐이었다. 누군가와 이별하고 막상 정말로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닥치면 마음속 다짐들은 모두 잊어버린 채 나도 모르게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만다. 결말이 같든 말든 한 번만 더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으로. 머피의 법칙.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절대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제발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나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내 매력의 10%도 보여주지 못해 속상한데, 관심이 없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내 매력의 200%가 발산되어 곤란하기 짝이 없다. 저 사람 설마 나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에 설레면 그 생각은 곧 착각이 되고, 저 인간 설마 나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에 무서우면 그 생각은 어김없이 진실이 되어버리고 만다. 거짓말. 나를 떠난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꽃길이 펼쳐지고 주변은 온통 좋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면 좋겠다. 걱정이나 근심 없이 늘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이유 없이도 웃는 날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한여름에는 선선한 바람이 그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한겨울에는 따스한 햇살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내려앉는다면 좋겠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룬 채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순간에 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나라는 후회를 새겨넣고 싶다.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쯤은 그 사람도 후회라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 사랑학 개론. 누군가를 좋아하면 사람은 변한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 하기 싫었던 일들도 척척 해내게 되고, 귀찮았던 일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에도 도전을 마다하지 않은 용기가 생기게 된다. 충분히 예민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게 되고, 타인의 실수나 잘못에도 관대해지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유를 잃지 않게 된다. 어제와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이 참 아름다운 것 같고, 창가에 새어 들어오는 햇볕 한 줄기에도 세상은 참 따뜻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아무 이유 없이 미소를 짓게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사람은 변한다.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더 멋진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아침이든 밤이든 시도 때도 없이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오늘 진짜 날씨 좋다. 뭐하고 있어? 오후부터 비가 온대. 우산 챙겨야 해. 오늘 밤은 좀 추운 것 같아. 옷 따뜻하게 입었어? 창문 좀 열어봐. 햇볕이 너무 따뜻하고 좋아.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나가야 하는데. 벌써 봄이 온 것 같아. 날이 좋으니까 우리 오늘 만날래? 어쩌면 날씨가 좋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너를 좋아해 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따라 진짜 날씨가 좋다. 여전히 사랑스러운. 처음 봤을 때 예쁘고 아름다운 꽃은 고개를 돌려 다시 봐도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자꾸 돌아보게 된다. 3번, 4번, 5번, 6번. 그렇게 10번을 보고 100번을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이제는 그 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쁘고 아름다운 걸 잠시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 꽃이 예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꽃은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럽다. 당신의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익숙함에 속아 예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해요. 나는 원래 그런 말 잘 못해. 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아끼지 마세요.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이야기해 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그래야 알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미소가 떠오른다면. 얼마 전 연애를 시작한 나에게 친구가 말했다. 너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갑자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친구가 갑작스레 그런 말을 해서 좀 놀랐다. 의아함에 친구를 바라보자 친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 이야기하면서 네가 계속 웃고 있잖아. 내가 그랬나?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당신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면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맞다. 생각만으로도 당신을 웃게 한다는 건 당신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만 하루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잠 주무세요.